긴급조치 가운데 가장 강도가 셌던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장준하가 돌연 의문사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6, 70년대 반독재 투쟁의 길에서 늘 함께한 동지의 죽음은 함석헌에게 큰 충격이었다. 장준하가 죽었다. 이 한마디가 8월의 노여움에 무더운 공기마냥 붙여도 또 오고 또 와서 가슴을 누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왜 갔을까? 그 의지의 사나이가. 이날껏 나하고 한 약속을 한 번도 안 어긴 이가 이번은 왜 이렇게 쳐버리고 말까? 그를 한 번 꼭 내세워보고 싶었는데 그가 이 나라의 정치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흙덩이가 돼서라도 디디고 올라서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나 언제까지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장준하의 일주기 추모식에서 함석헌은 장준하의 죽음을 역사 속에서 부활시키겠다고 다짐한다. 장준하는 1976년 3.1 민주구국 선언에 참가한 10명의 CR들을 통해 부활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사정권의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진다. 당시 함석헌의 나이 76이 되어 있었다. 그 후로도 함석헌은 CR들을 억누르는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을 계속한다. 함석헌의 저항의식 밑바탕에는 폭력적인 군사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한 철저한 거부가 깔려 있었다. 함석헌은 자기 정권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국가주의로는 결코 참다운 평화를 이뤄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독재 탄압의 시대, 억압받는 CR들의 중심엔 늘 함석헌이 서 있었다. 나는 하나의 우는 CR입니다. 한 마리가 울어서 복받쳐 1000마리와 같이 우는 민초 속의 풀벌레입니다. (1980년 7월) 전두환 정권의 탄압 속에 CR의 소리는 통권 95호를 끝으로 또다시 폐간된다. 그 후 8년이란 긴 세월 동안 CR의 소리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CR의 소리가 폐간되자 함석헌은 노장 철학 강의에 주력한다. 이를 통해 그가 말하려 한 것은 전쟁과 폭력의 반대편에 선 평화의 논리였다. 또한 CR들의 자유정신을 강조한다. 이것은 중요 사상을 바탕으로 한 군사정권의 이념적 토대를 허무는 역할을 한다. 비폭력주의자 함석헌은 이미 67년 당시 베트남 파병을 반대하기도 했다. 당시 파병의 행동으로 저항한 사람은 함석헌이 거의 유일했다. 나는 월남 참전을 크게 역사상에 씻지 못할 민족적 부끄러운 죄악으로 생각한다. 종교의 지도자들까지도 그저 썩어빠진 세상 풍속대로 가서 이기고 오라는 기도나 할 줄 알았지 언제 한 번 민족적 뉘우침에 권면을 한 일이 있던가. 70년대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도 함석헌은 비폭력 평화주의의 원칙을 버리지 않는다. 그 당시 발표한 성명서들에서 함석헌은 폭력을 배제한 평화적인 방식의 저항을 촉구한다. 사람 죽이는 것을 우리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붙여지려면 더 할 거 아닙니까? 못생겨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보다도 좀 크게 박정희보다는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왔기에 그보다는 마음이 좀 넓기에 그를 따라갔다는 그 잔당보다는 내 마음이 좀 더 차가기에 그들보다는 내가 우리나라를 좀 더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건 안 해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동구권이 넘어질 때도 무력 투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이 나와서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바르샤와의 그 넓은 광장에 이 가슴에 붉은 리봉 단 사람이 많이 모인 거 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따져볼 때에 박정희 씨를 살해한 게 민주화 운동 그룹이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동창생이고 측근인 김재규 씨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진리가 자기들 사이에도 자명하게 통하지가 않았던 사회까지 된 거죠. 평온한 시대에 태어났으면 정원사가 됐을 것이라고 말한 함석헌. 그의 취미는 나무와 꽃 가꾸기였다. 그에게 비폭력 평화주의는 자연과 생명을 바탕으로 한 살아있는 씨알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기도 했다. 씨알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하는 생명이라고 보니까 자연 생명이라는 게 평화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연 생명 세계 속에서도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관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이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거고 평화적인 거거든요. 특히 씨앗이 싹 터서 자라나는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그 과정은 굉장히 자발적인 거고 평화적인 거죠. 스스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거라고 보는데, 그 스스로함의 원리에 서니까 폭력과 그 억압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스스로함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자발적 주체성과 스스로함을 존중하고 지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강제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죠. 함석헌의 비폭력 평화주의는 거대한 영국 군대를 무저항과 비폭력으로 이겨낸 간디와 약자를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싸울 수 있는 기독교 복음 정신의 바탕을 두고 있었다. 함석헌의 비폭력 평화 사상은 전두환 정권의 폭압이 극단으로 치닫던 때 일부 운동권과 제야 지식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함석헌은 비폭력 평화주의야말로 미리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80년대 그 6월 항쟁도 그게 우리가 군부 전두환 그 독재 체제를 결국은 무혈혁명으로 쫓아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총을 들어서 우리가 전두환을 쫓아낸 게 아니고 소위 미들클래스 화이트 칼라들이 비폭력 평화주의를 외치면서 데모를 하니까 결국은 전두환이가 더 있고 싶어도 그냥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80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한국의 이런 민주화가 된 것이 다 비폭력 평화주의죠. 1987년 독재 정권의 종식을 알리는 6.29 선언이 나온 바로 그날 함석헌은 병원에 입원한다. 여든이 훨씬 넘은 나이와 병든 몸이 돼서야 함석헌은 비로소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전까지 가족에게 그는 그저 엄격하기만 한 아버지였다. 이제 편찮으실 동안에 그게 다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이제 보살펴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화도 되고 또 말도 잘하시고, 그때는 그게 다 없어졌는데 그러기 전에는 그만 뭐 접근하기가 왠지 모르게 어렵고 좀 아버지라도 다정다감하고 그러시지를 안 하셨거든, 자녀들한테. 시대의 부름에 온몸으로 답해야 했던 함석헌. 그의 뒤